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전반적 흐름을 결정하는 시장의 절대 권력자죠. 삼성전자 매도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와의 비교 분석, 그리고 숨겨진 MLCC 관련주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세의 논리에 순응하면 성공하고 역행하면 실패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아래 보시면은 어떤 그 시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유동성 대단히 중요하죠. 백신, 바이든, 경계보 이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핵심 어떤 키워드를 적용했을 때 시대가 혹은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 흐름이 무엇인가 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장 무난한 게 사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매도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고점을 맞춘다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뭐 다른 모든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거래량이 가장 더 단순하면서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 6천만 주대가 이제 넘어가면 6천만 주대가 될지 7천만 주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6천만 주대가 넘어가는 시점이 일단 그게 단기 상투일지 혹은 중장기 상투일지 기본적으로 상당부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역으로 우리가 그 생각한다면 6천만 주대까지 터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전기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삼성전자는 이제 그 시가총액 자체가 400조가 지금 넘어가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11조, 좀 전에 봤던 11조 한 4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수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수 부담이 덜하죠. 즉,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더라도 삼성전기는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고요. 앞서 우리가 그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그 초기 화면에 보면은 삼성전기가 더 많이 오르고 더 멀리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MLCC 관련주 코스모 신소재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개별주는 말 그대로 개별주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묘수라든가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 묘수라든가 잔수를 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를 사더라도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기가 반드시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시는 그림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코로나 저점서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1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성이 지배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성을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대단히 어떤 무섭다고 할까요? 하여튼 대단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보통 기준으로 62,800원 역사적 고점이었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가속도의 법칙 혹은 제가 가수요 혹은 또 이제 그 버블, 거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설픈 조정은 잘 안 들어온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물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린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거래 상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래 이제 제가 세 글자, 세 줄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세상 모든 것은 속이더라도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가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개, 수십만, 수백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100만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만 개 이상은 될 겁니다. 보조 지표라는 게. 그런데 이 지표들이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후행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동행 내지 후행하는 게 많고요. 유일하게 거래량만은 사실 그 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의 선행 요소가 아니라 일단 그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상투를 한번 확인하자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6천만 주가 터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저 아래줄 보시면 이제 거래 상토는 대중들의 흥분과 함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매수의 극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영어로 이제 바잉 클라마스랍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되다가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한 6,500만 주가 터졌다고 치죠. 6,500만 주를 누군가가 팔았고 판 사람들은
다 이제 이익을 본 세력이죠. 근데 6,500만 주 누가 샀겠습니까? 대중들이 사죠. 10만 원인데 20만 원 갈 것 같은 그런 대중의 집단 사고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뭐 부동산도 같은 논리라고 보는 겁니다. 대중들이 서민들이 마지막에 실수요로 살 때가 저는 거의 상투부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역으로 삼성전자 거래 상투 전까지는 시장은 마음 놓고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사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저희 그 회원분들도 투자 경력이 뭐 10년, 20년 뭐 오래된 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묘수라든가 잔수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는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또 수정 보완 작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16년서부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출발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22,000원에서 57,000원까지 주가가 160% 상승을 합니다. 저점에서 고점 대비. 삼성전기는 이제 그 한 4, 5개월 정도 늦게 출발하죠. 그런데 이제 저점 45,000원에서 16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270%. 그러니까 오르는 파동에서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110% 더 올라갔죠.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조정받을 때 보면은 거꾸로죠. 삼성전기는 이제 57,000원에서 38,000원까지 빠졌는데 삼성전기는 166,000원에서 84,000원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파동에서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이제 우상향 전개되면서 삼성전자는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보다 늦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에도. 그러니까 늦게 출발하는데 아직까지 역사의 고점 돌파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 상승하는 파동에서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조회수도 조금 증가하고 구독자도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좀 방송 자료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방송하는 것도 좀 신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그 방송을 좀 잘 못해요. 예전에 와우TV도 오래 나갔는데 이 방송만 하면은 IQ가 제가 한 30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발음도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것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금 그 코로나 시점에서 붕괴되던 시점이었죠. 붕괴된 시점. 삼성전자는 이미 상당히 돌파했고 11월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기도 돌파한 그런 모습이죠. 흐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거의 뭐 유사한 그런 흐름인데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월봉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우선주도 그렇고 보통주도 그렇고 이제 역사를 좀 돌파한 상태고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돌파하지 않은 상태예요. 뭐 좋게 얘기한다면 좀 더 젊은 시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자본금이 3,700억이고 아까 우리가 시가총액 보니까 11조 4천억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다 보니까 삼성전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물량 부담이 가볍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수 부담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이 이제 부담이 된다면 삼성전기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자유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일봉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 3월 달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죠.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매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셉 그랜빌 이론을 인용을 한다면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한 겁니다. 반대로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매집하는 바보 세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세력들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하고 언제 팔아먹습니까?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그게 이제 그 바닥도 그렇고 거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단순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이 거래량.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6천만 주대가 터지지 않는 한은 삼성전기는 굉장히 마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표로 보면서 뭐 삼성전자는 물론 사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를 지표로 보면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아야지만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같은 어떤 그 가치 성장주 차원에서 현대차가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여하튼간에 뭐 12월 중에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 동안에 현대차가 이제 못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몰려있던 매기가 소급 적용돼서 현대차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그때 확인하고 사서는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미리 사놓는 겁니다. 그게 승자의 법칙이라고 이제 부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2018년도에 한번,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한번 같이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 26,000원 고점을 찍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빠졌죠. 코로나에서 저점을 잡고, 월봉입니다. 월봉은 상승 충격 1파. 그 다음에 9월과 10월 달에 조정을 받았죠. 음봉이 2개 나오고, 지금은 파동이 상승 충격 3파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모 신소들이 좋은데, 코스모 신소를 사더라도 반드시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전기라든가 혹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주도주급이 충분히 그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이런 개별주가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동성 장세, 이런 어떤 그 화려한 어떤 강세 장세에서 대단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 논리에 순응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막강한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금 많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대형주라든가 뭐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이 가는 장세죠. 지금 약세장이죠. 약세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약세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돈이 없거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띄울 수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장세죠. 여하튼 간에 이제 각설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내년 1월 초부터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시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이제 EV, 전기차는 이제 LG 화학향, 그 다음에 ESS라고 하죠.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삼성향이고, 거기에 플러스 MLCC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MLCC 비중이 굉장히 작은 줄 알았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이제 실적이 받침이 돼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제 캐시카우를 역하면서 뭐 양극재 투자한다든가 ESS 투자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좋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LG화학의 전기차, 삼성 SDI의 ESS 최고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전방 수요가 가장 좋은 제품군으로 포지셔닝이 완료가 됐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다는 얘기죠. 기타 등등 있고, 여기 보면 이제 NCM이라는 것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 얘기하고요. 811이라는 것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켈이 80%, 코발트가 10%, 망간 10%.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2020년 ESS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이 일단 그 전년 대비해서 40%대 정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보고서가 8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제 취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고요. 최근에 보고서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여하튼간에 8월 25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내후년인데 조금 좀 피상적이라도 NCM 생산量 3만 톤 이상 확보 가능. MLCC는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지속하고 있다. 캐시카우는 계속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MLCC는 삼성 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핵심 성장 동력이고요. 특히 제가 지난번 방송에는 삼성 전기가 전장용 MLCC가 여러분들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많게는 이제 스마트폰 MLCC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Y잔에 MLCC를 한번 가득 담은 게, 그게 가격대가 3억 정도로 하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맨 아래도 보시면은 MLCC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지속 중이고, 양극재 투자를 위한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지속할 예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은 좀 줄었어요. 매출은 작년에 2,440억에서 올해 예상 매출이 대략 한 2,2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매출은 한 10% 정도 줄었는데, 판매 관리비가 많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19년도에는 40억 적자를 봤는데, 올해 이제 120억 흑자가 예상된다고 여기 8월 달에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3분기까지 69억이에요. 69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를 105억 정도, 그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선방 있죠.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2021년,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맥락에도 이제 잘 만나봐야겠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뭐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EV, 전기차,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MLCC 이런 세 가지 강력한 어떤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어떤 이익 회수관,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회원 모집 단위를 전에는 2개월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3개월 단위로 바뀌었는데 3개월도 지금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하고 이제 12개월로 하는데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회원 모집 기간을 짧게 하니까 자꾸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단기에 어떻게 승부를 보시려고 자꾸 성급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강의 제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길게 놓고 보면 거의 이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건방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장이 좋으니까 가능한 거죠.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6개월, 1년 단위로 저희가 회원 모집을 할 것 같거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여하튼 간에 회원 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전화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초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지,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 어려운 영역이 아닌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내시면 제가 보기엔 반드시 뭐 우리가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입하면 저희가 문자를 이제 뭐 안내 문자 포함해서 한 4-5개를 정도를 보내드리는데요. 이걸 다 읽기도 그렇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 전화 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기준으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정적이면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